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2부에는요. 얼마 전에 트럼프한테 김정은이가 네, 2018년 네, 9.19 평양 거기서 네. 이제 평양 공동선언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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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되돌아가 보면 2018년에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마치 핵을 비핵화할 수 있을 것처럼 뉘앙스를 띠고 한국에서 당시에 북의 특사가 갔고 네, 네. 당시 국정원장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또 미국에 그 사람들이 또 특사로 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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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에서 그렇습니다. 트럼프를 예. 만나서 비핵화가 할 것처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도보다리에서 뭐 북한에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해주겠다고 문의 말을 한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그때 6월달에 지방선거 하는 날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문도 같이 끼어서 만나려다가 아마 북한하고 미국이다 문이 안 된다 해가 문이 갈라다가 안 갔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게 만난 다음에 이제 9월달에 문이 평양을 가가지고 당시 이제 뭐 능라도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연설도 하고 또 둘이 같이 백두산도 갔죠. 부부 네, 동반으로. 백두산 같습니다. 백두산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9월달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 네, 네. 문 입장에서는 지가 중간에 서서 미국의 트럼프하고 네. 북한의 김정의를 엮어서 네, 뭔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이던 전성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또 참여도 했고 네, 네. 6월달 네. 3월 초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현송월이도 오고 네. 그 다음에 김여정이하고 김여정이도 김영남이도 왔다 갔죠. 네. 개막식에. 그리고 북한 선수단이 와서 뭐 공동 여자 아이스하키 네. 뭐 입선하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문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 바로 9월 21일 날 이틀 만에. 트럼프한테 이제 친서를 보냈는데 네. 거기서 문재인이 우리 문제, 니하고 트럼프 니하고 나 김정은이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요래 말했어요. 자, 근데 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요 이듬해 트럼프가 이제 문하고 G20에 갔다가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네네. 5월 30일인가 뭐 그랬던 걸 기억하죠. 예, 6월 5월 1일. 말.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북한이 판문점에서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난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을 때 네. 한 3일을 따라가지고 문재인이가 끼어들라고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 발언을 한 서너 번 했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예. 자, 그때하고 맥락이 일치하는 거죠. 예,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왜 김정은이가 미국과의 관계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김정은이가 일종의 트럼프한테 문에 대해서 뒷담화를 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왜 그랬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9.19 평양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은 비핵화를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전 그 협정을 파기하고 어쨌든 그런 의미로 김정은은 사실 그렇습니다. 문재인을 이런 어떤 이게 공동선언문을 하기 위해서 이끌어냈을 뿐이지 비핵화를 할 의향은 전혀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만나서 어떤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재인이가 너무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빼고 그 김정은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향후 카카오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하고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우리 문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회담하는 그 어떤 문제에 문 대통령을 표출하는 그런 과도한 관심을 불필요하다. 참가시키지 말자. 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주미 특파원을 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한미클럽이라는 데서 발행하는 외교 이제 개간지 네. 1년에 4번 나오는 잡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2018년 4월부터 네. 2019년 8월까지 주고받은 편지가 총 27통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1년도 안 되는 1년 조금 넘은 1년 4개월 동안에 27통을 주고받았어요. 네,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16개월 동안에 27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9.19 이후에 이제 트럼프한테 보면 앞으로 문이 아니라 트럼프 각하 당신과 직접 비핵화를 미국 간에 네. 북미 간에 논의하기를 바란다. 네. 요렇게 말을 했고 이 친서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이 폼페이오 등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고위 관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2019년 8월 5일에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나는 기분이 상했고 이걸 트럼프한테 숨기고 싶지 않고 정말 기분이 상했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제 겉으로 보면 미국과 사이에 문이 다리를 놓은 것처럼 됐는데 네. 북한의 이런 시각은 다리를 놓으면 처음에 미국하고 연결됐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연결만 네. 해주고. 네. 그래서 뭐 5월 달에 하니 안 하니 하다가 결국 하지 않습니까? 네, 네, 6월 그때 10일인가? 네. 그러면 그때 하고 6월 9일 날 했죠. 그때 하루 전날에 쓴 네. 거. 끝내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 둘이 알아서 할 건데. 네. 네가 계속 네 허락이 있어야 우리가 만난다. 네. 그러니까 남녀를 소개해 줬으면 그냥 중매한 사람이 빠져야지. 그걸로 하고 빠져야지. 네. 둘이가 만날 때마다 내까지 끼어서 같이 계속 만나자 같이 하면 만나겠다면 안 되는. 그거는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네가 지금 우리한테 뭐 갖다도 바쳤을 거고 뭐 네. 말은 안 해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해줘서 트럼프를 만나봐라 해서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트럼프하고 나하고 둘이서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면 되지. 네가 와 끼느냐? 그 문은 와 자꾸 끼일라 했을까요? 나만의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 그 한반도 운전자 역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비핵화 운전자 역할. 그러니까 운전 필요 없이 둘이 타가지고 오붓하게 속다각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김정은이 이야기인데 눈치도 없이 앞에 앉아서 지가 운전하면서 마음대로 가면서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또 밖에서 내가 이 두 사람을 갖다 붙여줬고 지금 데이트 잘하고 있다고 밖에 떠드는 게 김정은이가 굉장히 불쾌한 불쾌하죠. 모양이죠. 예. 그리고 사실 음.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같이 단독 회담을 하기로 계속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북한 사회는 북한 김부자 독재는 비핵화 의향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사실. 네. 그때 당시 미국에서 대북 제재를 하고 많이 그랬지 예, 않습니까? 17년까지 예. 그렇게 했죠. 대북 제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9.19 평양 공동선언문에서만 이끌어내고 그 외에는 문재인이가 참석해야 될 이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김정은이 자체는 트럼프든 문재인이든 이용했을 뿐이고 또 그리고 트럼프하고 단독으로 회담하는 목적이 뭐냐면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었을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합동 군사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핵화라든가 이런 걸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 뭐 이용했을 뿐이고 뭐 합의 없죠 사실. 자, 그래서 이제 9월 6일 날 문재인이가 평양 가기 직전에 트럼프한테 보낸 데는 그때 네. 이제 문재인이 가기 전에 폼페이오가 왔다 갔지요. 네네네네. 근데 김정은이가 이 생각을 충실히 대변하기 어려운 폼페이오가 와서 네. 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니하고 내하고 직접 네. 트럼프 니는 이게 나하고는 말이 굉장히 잘 통하니까 니하고 직접 만나서 둘이서 하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간에 끼이는 것도 불편해한 거죠. 불쾌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물며 한국이 붙여줬으면 그걸로 끝나지. 김정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겠어요? 당연합니다. 한국 없어도 미국하고 북한하고 채널이 있다. 실제 있었고.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뭐 네가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가 니를 통해서 만나줬는데 니는 맨날 우리 둘이를 붙여줬다고 끈끈이 끼어들라고 같이 회의하자고 그랬잖아요. 싱가포르에 네네네. 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 그 다음에 보면 또 평양도 또 가겠다 하고. 그 판문점에도 또 막 끼었고 예. 지가 막 그렇게 끼어들라고 애를 썼고 결국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끼어들었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불편해했다. 그래서 전 통일부 차관은 김정은이가 당시 폼페이오 등 고위 관료들과의 협상에 대해 불신했고 특히 문이 이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고 지가 직접 트럼프를 만나서 담판에서 이 협상을 관철시킬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둘이서 그냥 결정해서 밑으로 통보해서 끝내자.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트럼프를 굉장히 좀 만만하게 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하고 둘이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문이 맨날 끼어들어서 서있어 의논하고 서있어 사진 찍자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눈꼴이 났죠. 사실은 김정은이가 문이 좀 불편한 이유는 문이 저거 아버지 뭐랍니까? 문재인이 아들이 김정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딸도 그럴 거고. 네. 그러니까 문 입장에서 저기 자꾸 오하는 걸 김정은이가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김정은이 생각에는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사이에 끼어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 네. 예, 뭐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도 이거 발언하는 거 봐봐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해야지 왜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이런 말을 왜 했는지도 저는 조금 뭐 희한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왜 남쪽이라고 합니까?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당당하게 발언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북한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북한이 싫어할 대한민국이라는 그 말조차도 표시하기가 싫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서 사실상 이제 하노이에서 깨지고 나니까 또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우리가 깨졌다고 남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우리 둘이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또 계속 트럼프도 또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또 꼬드겨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 트럼프도 저게 독재자 기질이 강하고 엉뚱한 사람이고 네. 김정은이도 그러니까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저 둘이는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김정은이는 트럼프를 꼬드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트럼프도 김정은이를 꼬드겨갖고 어떻게 해볼 수도 있다. 요렇게 생각했던 것 각자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앞세워. 그 둘이 좀 기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잘하려고 하는데 문재인이가 끼어들어가. 눈치 없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뭐 트리플 데이트예요. 그 뭐예요? 그 샌드위치처럼 끼어들어가지고 중간에서 남의 이제 이 연애를 방해한 것처럼 했는데, 자 문재인이는 이제 이게 뭔가가 될 거라고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 될 문제 같으면 이런데 끼어들지 않고 저 둘이 하다가 깨어졌다. 나는 부치 좋은 걸로 내가 한 게 다다. 그렇죠. 이렇게 말한 게 나중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사실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문이라는 거는 북한의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그런 비핵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9.19 공동선언문을 계승해라. 아니 북한에서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비핵화를 안 하겠다. 우리는 마음대로 이 핵무기를 할 수 있게 우리는 법정으로 다 이렇게 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9.19 공동선언을 계승해야 됩니까? 북한에서 안 하는데. 그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문이라는 의미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또 군사회담이 그때 있었는데 네. 일방적으로 이 뭡니까 NLL 서해 NLL이나 휴전선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는다든지 정찰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북한에 유리한 군사회담을 갖다가 합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안 주잖아요. 예. 저는 뭐 어차피 북한이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고 한국의 친북 주사파 이런 애들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네. 그저 잘 보이려고 빌빌 싸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을 김정은이가 볼 때는 좀 우습게 본 거 아니냐. 예, 당연하죠. 저는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 아들 뻘보다 어린 거한테 저렇게 만만하게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저렇게 이제 트럼프한테 안 좋은 편지를 보내는 게 저게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 한때 그 문재인이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이 싸움도 난 적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문재인이가 지가 마치 막 뭐 이 회담을 주도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니까 트럼프가 저 사람이 아니면 더 잘 됐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네. 또 김정은이도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이런 회담에 네. 불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참가시키지 않으려고 했고 어쨌든 좀 우리가 그렇습니다. 별로 이게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이가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한테는 편지 내용을 보면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무는 우습게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걸 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얻을 게 없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자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재인은 지가 한반도 그 비핵화의 이 운전자 역할을 수행한다. 지가 주도하는 척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 김정은이도 비판하고 트럼프도 비판하고 서로가 다 지금 문재인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진짜 문재인이는 뭡니까? 바보도 아니고 기가 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트럼프가 문재인이를 비판할 때 이제 나온 걸 보면 결국은 문재인이가 굉장히 이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끼어들어서 지가 자신을 띄워보려고 쇼를 했는데 사실은 김정은이도 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밀어놓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보 같은 짓을 한동안에 엄청 한 거죠.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주고 비핵화를 하는 척하고 했을 때 직접 북한이 미국한테 트럼프하고 나하고 만나자 이렇게 전달했을 수도 있는데 왜 문재인을 통해 가지고 이 만났을까? 그건 저는 그 부분에서요. 그렇게 해야 지금 이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생기는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치중하고요. 예. 김정은이 바로 그 트럼프를 만날 때는 그때 당시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환경 조성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앞세워야만 이제처럼 뭐 소개팅 하는 것처럼 트럼프를 만날 수 있고 일단 만난 다음에는 문재인을 빠지게 하는 거죠. 김정은의 목적은 그겁니다. 자, 몇 년 전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일본의 그 후지 TV가 트럼프가 아베하고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이제 이 핵 문제를 이제 해결을 주장하는 문재인에 대해 거지같이 대화를 구걸한다고 트럼프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말을 아베한테 했다고 일본의 후지 TV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서 오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는데 후지 TV는 문재인이 거지같이 구걸했다고 트럼프가 말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뭐 후지 TV가 그걸 어디서 들었는가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트럼프가 뭐 개인적으로 보면 말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친 사람이라서 충분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한테도 우습게 보이고 북한한테도 우습게 보이는 짓거리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게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솔직히 북한 체제는 비핵화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계속 비핵화를 북한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계속 그 비핵화를 주장하고 하니까 누구 보기에도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거의 이제 끝나버리는데 문재인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그야말로 채통을 읽고 굉장히 그 북한 미국에다가 좀 이 꼬랑지를 흔들다가 국가를 좀 개망신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앞으로 나올 이야기 중에 이 트럼프가 문재인이 약한 지도자라는 것까지도 지금 비판을 했고, 자, 이 작심하고 또 문재인을 그 트럼프가 언론 앞에서 비판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트럼프한테 한국 대통령에서는 현직 때 그렇게 했는데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런 적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도 안 했잖아요. 해명도 안 하고. 자, 그러면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문에 대해서 사실은 문이 북한에 뭐 친북적이고 우호적으로 계속 일관하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달고 가는 거에 뭔가 생기는 것도 있고 자기한테 이제 남한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해체시켜간 미국하고 훈련도 못하게 하고 네. 코로나 핑계로 네. 또 미국하고 남한하고 계속 갈등 관계에 있고 또 그러면서 미국의 뭐 전략자산이라는 북한을 위협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에 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익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럼 문은 저렇게 북한한테 욕 들어먹으면서 한국을 위해서 무슨 이익을 행사했을까요? 그냥 김정은 독재 정권에 발라 맞추기식. 저희들이 북한에 있을 때 예,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북한 예.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에 계속 미군 철수시켜라. 대한민국에다 놓고 남조선은 예, 미군을 철수시켜라. 미군을 예. 내쫓아라.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야만 우리가 저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게 주장이 뭐겠습니까?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게 제일 만약에 비판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나가야만 이걸 북한 독재 체제가 다 점령하겠는데 지금 유일하게 미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되게 두려운 거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툭 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예, 뭐 돈이나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렇게 지시해서 밑에서 그 백악관의 비서실장이나 외교안보 보좌관들이 말린다고 그때마다 시급했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는 트럼프가 좋지 않았겠어요?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미군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하죠. 예. 예. 우리 북에 계셨다 오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에서 주한미군이 떠나면 남한은 그냥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김일성이 신년사 때마다 언급을 예. 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일방적으로 김일성이 구상이에요. 예. 예, 미군을 철수시키고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을 실시해서 적화 통일을 하겠다라는 그 김일성이 주장이기 때문에 예. 그 주장을 지금까지 실현하고 있는 게 북한 독재 체제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대략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갈 때는 이거는 북한 김독재 체제가 다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군 드러내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여러 군데서 알려지니까 네, 트럼프가 굉장히 편해서 예, 직접 붙어서 지가 트럼프를 꼬드길 수 있다라고 예, 거기죠. 예, 자신만만했겠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문재인이는 눈치도 없이 이제 계속 기어들어서 지가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북한이 문재인도 불편했을 거다. 김정은이가 그 문재인을 뭐 삶은 소대가리니부터 막 북동 비판을 모조리. 했잖아요. 아무데나 끼어들는 오지랖 이야기하고. 그 왜 가끔 가다가 북한이 문재인을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을까요? 눈치 없이 김여정이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이제처럼 북한은 트럼프하고 회담하자는 목적도 예. 항상 북한은 그 핵무기를 예. 보유하고 있는 게 북한을 위협하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뭐냐면 독재 체제를 보호하고 북한의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기가 이제처럼 핵무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핵무기를 트럼프도 그때 당시 그 이 핵무기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해라 했지만 김정은이는 그 비핵화에 대한 그 생각이 1도도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단독으로 만나겠다 하는 건 뭐냐면 우린 비핵화를 없애지 않지만 트럼프하고 비핵화를 논의하면서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북한이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한 부분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문재인만 아니고 트럼프하고만 둘이서 편하게 자주 만났으면 트럼프를 꼬드겨서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비핵화하는 척 쇼를 하고 더 정교하게 할 건데 이 문재인이 뭔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북한을 갖다가 옆에 끼고 지가 북한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를 남한의 또 종북 또 좌파들한테 과시하려고 지나치게 끼어들다가 또 지가 마치 무슨 이 회담의 남북미 회담의 주역이냐 주책 지나치게 끼어들다가
북한까지도 굉장히 저 인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싫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대가리 툭툭 모조리 이렇게 명칭을 달아서 욕한 거죠. 과거에 그 노무현이나 김대중에 대해서는 다 만났잖아요. 네, 북한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비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 그런 막말은 안 했죠. 예, 그런데 문이 제일 잘해줬을 거라고 보는데 문에 대해서 막말을 한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가 이 좀 모질하는 건지, 예? 인간성이 조금 안 맞다, 뭐 스타일이 안 맞다 이렇게 느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회담을 해야 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예. 예, 계속 밀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경에 보면 김여정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솔직히 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문재인을 비판한 모양새를 하기 위해 예. 김여정이가 나서서 직접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밑에서 뭐 그냥 쫄뱅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북한에 줄 것 다 주고 사실상 뒤에서는 북한에 거의 왕따를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저 사람은 참 성격상 어떻게 북한 사람의 체질에 맞습니까? 문재인도 북한 출신이잖아요, 아버지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저럴까요? 사람마다 다 북한 사람의 성향에 보면 화끈하지가 않나요? 안 그럼 좀 음흉하나요? 제가 한국의 남한 사람으로서 문재인을 보면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속이 알기 어렵고 물음표가 달리. 또 겉으로 보면 자기 속을 잘 표현하지 안 하고 일부러 착한 척 좀 어눌한 척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런 형식의 인물이 있다면 굉장히 조심을 하거나 안 만나죠.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이나 트럼프한테 둘 다 성격상 잘 맞지 않았던 문재인. 자, 그래서 북한이 한편으로는 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속으로 얼마나 경멸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